안녕하십니까. 이제 정식당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준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와인 페어링 행사에 소믈리에님께서 유럽가브 담당자분들과 함께 세이볼 더 서밋 이 정상의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와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럽가브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제 음식과 이제 와인 페어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였고, 네. 여러분들께 최상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제 고심 끝에 결정한 리스트인 만큼 와인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분들께 감동을 일으키는 이제 와인 페어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식당에서 준비한 첫 번째 코스와 함께 첫 번째 와인을 시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드라페라는 샴페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엔트리급인 이제 까르투도르 노란색, 약간 황금색 라벨을 가지고 있는 와인인데 그 와인이 이제 프레스티지 기베인 샤르두골이라는 샴페인입니다. 프레스티지 기베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그 샴페인 하우스에서 만드는 가장 최정상의 이제 와인을 이제 프레스티지 기베라고 부르는데 이제 너무나 유명한 모에샹동 생산자의 돈페리뇽 아니면은 이제 루이베데로 생산자의 크리스탈처럼 이제 가장 윗급의 기베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름 자체가 샤르두골인데 프랑스 가보신 분 계실까요? 공항 이름도 샤르두골이잖아요. 프랑스 그 옛날 대통령의 명칭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그만큼 그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샴페인이라고 해요. 이제 피노누아를 주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확실히 강건한 잘 익은 사과나 서양배, 모가와 같은 과즙 풍미와 뒤쪽에서는 이제 토스트나 이제 브리오셔 같은 부산 효모의 풍미가 되게 강건하게 느껴지는 샴페인입니다. 산미도 워낙 좋고 입안에서 이런 미네랄리티나 이제 크리미한 버블 텍스처가 저희 첫 번째로 준비되는 웰컴 디시 반찬이라고 하는 한입 요리들과 함께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샴페인이어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와인으로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요즘에 내추럴 와인 사실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지만 아왕산염이나 이런 걸 사용을 최대한으로 안 하면서 순수한 이제 와인을 만들어내는 걸 많이 추구를 하는데 드라페이는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왔어요. 드라페이 샴페인 하우스의 모든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아왕산염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와인을 만들 때 그런 아왕산염을 거의 첨가를 하지 않거나 진짜로 소량만 첨가를 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이 피크의 맛을 보려면 저희가 얼마나 좀 있어야 이 맛을 느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드시는 샴페인도 아무래도 좀 건강한 힘이 있는 샴페인이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조금 더 숙성을 하셔도 돼요.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에 오래 숙성을 하면은 탄산이 있는 와인인데 탄산이 없어지면 어떡하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숙성을 오래 했을 때 탄산이 그렇게 많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와인도 한 10년 정도 숙성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런 과실의 풍미가 더 부드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산미도 안정화되고 약간의 그런 미네랄리티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순서인 코스가 이제 또 반찬인데 저희가 왼쪽부터 간단히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미니 타르트쉘 안에 갓소브시를 이용한 소스에다가 이제 가리비 관자살, 상큼한 레몬, 과일이 올라간 미니 타르트이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고소한 브리오시빵 위에 이제 트러플 소스에 버무려진 한우 육회가 올라간 육회 토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바스칸 페스츄리 파이에다가 이제 프로마즈 블랑이라는 크림치즈 올려서 말른의 토마토 산미를 더한 토마토 파이고요. 그리고 혼자 이제 동그란 접시에 올라가 있는 게 저희 이제 시그니처 김밥입니다. 저희 김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김밥과 다르게는 저희 바삭하게 튀겨낸 김부각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안쪽에 한우 불고기랑 트러플 베이스 소스가 함께 버무려진 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요 에피타이저로 준비해드린 건 캐비어입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는 녹진한 식감의 단새우 회가 준비가 됐고요. 다시마랑 간장 그리고 유자를 베이스로 한 이 젤리가 좀 감칠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위쪽으로는 약간의 바삭한 식감이 좀 드실 때 느껴질 텐데 여기 튀겨낸 조를 뿌려서 좀 더 이런 식감을 더해드리고 저희 프랑스산 살과 캐비어 같이 올려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이 와인은 우리가 시음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와인을 이제 최상의 컨디션에서 음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온도적인 부분입니다. 아, 온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온도의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와인의 그런 컨디션이나 캐릭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온도가 차가워지게 되면은 레드와인 같은 경우 이런 탄닌감이 되게 많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거칠은 그런 텍스처랑 쓴맛을 좀 많이 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알코올의 그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튀게 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특히 온도가 정말 중요한 게 높은 온도에서 이제 와인이 되다 보면은 산미의 그런 부분을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화이트 와인의 그 장점은 산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도가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사실 와인별 적절 온도에 대해서는 이제 와인을 구매하실 때 거기 있는 이제 어드바이저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 사실 와인 종류에 따라 보관하는 온도는 옆에 화면을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가 정말 중요한 게 실제 소믈리에 대회에서도 시험 문항 중에 이 와인을 어떤 온도에 서비스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엄청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온도의 중요성은 이제 모든 와인 메이커나 와이너리 그리고 소믈리에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럽가브 와인셀러가 이제 균일하고 안정적인 온도 조절이 너무나도 잘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이제 핵심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킬링이 필요한 와인은 실온에 보관된 와인보다 셀러에서 적정 온도에 보관이 됐을 때 이제 오픈을 하고 서비스를 할 때 훨씬 더 이런 좀 온도를 빠르게 맞춰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켄팅 집에서 혹시 많이 해보시나요? 디켄터로 옮길 때 그 와인의 온도가 1도, 2도 점점 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디켄팅을 할 때도 완벽하게 적정 온도보다는 살짝 조금 더 낮은 온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디켄팅을 한 다음에 음용을 하실 때는 최적의 온도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통 해야 하는데 셀러가 그런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코스 안에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준비해드리는 생선 코스는 저희 농어인데요. 지중해산 농어를 살결 자체는 저온 조리로 부드럽게 조리한 다음에 껍질 부분에 이제 숯불에 익혀서 바삭한 식감과 훈연향을 더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음식 전체에 산미를 더해줄 김치랑 위쪽에 이제 전남 영암군에서 저희 최태근 명장께서 만든 명장 어란을 얇게 점에서 함께 올려드렸어요. 옆에 있는 들기름을 생선에 함께 뿌려서 같이 즐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화이트 와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버터하고 크리미한 느낌이랑 오크 숙성에서 오는 스모키한 터치가 숯불에 구운 향이랑 약간 오일리한 생선의 그런 텍스처랑 되게 좋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풍미도 워낙 좋아서 아래쪽에 있는 김치랑도 잘 어울리니까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잔을 같은 와인을 따라드렸어요. 하나는 잔에 이제 실이 묶여있고 한 잔에는 실이 묶여있지 않은데 하나는 저희 유럽가브에 계속해서 셀러링을 했던 와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다른 한데 이제 보관이 됐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이 온도가 조금 높은 곳에서 셀러링이 됐던 와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산미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숙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셀러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확실히 이만큼 맛에 풍미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실이 안 묶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은 산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미네랄리티도 훨씬 뛰어나고 특히 이제 과실의 풍미가 정말 도드라지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확실히 정말 일관된 온도로 이제 와인을 저장을 해줄 수 있는 셀러에서 이제 와인을 숙성을 시키고 이제 안정화를 시켰을 때가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인 테이스팅 하시면서도 이제 드신 분들도 다 똑같이 이제 느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음에 대한 설명 좀 부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츠헤널 소노마코스트 샤르도네 17 지금 뭐 충분히 마시기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성을 더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이제 맛의 절정에 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7년 케이스 지금 5년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영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과실향이 훨씬 더 치중이 된 느낌이고요. 그나마 이제 미국 와인이어서 노크의 그런 터치가 좀 많이 느껴져서 그나마 이제 이 미국 와인처럼 영할 때 먹기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숙성을 통해서 절정에 다다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와인이 도달할 수 있는 초고점, 즉 이제 시음 적기에 들어선다는 걸 말하는데 이 시음 적기는 사실 와인에 따라서 뭐 3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와인 같은 경우는 40년 그 이상까지도 많은 와인들이 있어요. 이는 이제 와인을 만드는 뭐 생산한 과정이나 뭐 생산지역 환경 그리고 뭐 포도 품종의 종류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에 따라서 많이 달리기 때문에 긴 잠재 숙성력을 지닌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히 셀러에 보관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세상의 맛을 끌어낼 수 있게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산미가 정말 좋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서 정말 잘 익은 가실품이랑 구조감도 뛰어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10년, 15년까지도 사실 뭐 숙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성이 됐을 때는 이제 피크의 맛이 느껴질 때는 확실히 숙성에서 오는 이런 꿀향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도드라지고 이제 과실의 캐릭터도 산뜻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농립고 농밀한 캐릭터를 좀 더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메인 디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우이고요. 전라도 나주 지역에 저희 2+ 등급 안심 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소스가 브라운 버터에다가 이제 폰즈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예요. 이제 브라운 버터 자체는 원래 이제 빵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버터인데 거기에 좀 더 상큼한 폰즈를 넣어서 산미를 더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먹었을 때는 좀 더 이 크로아상 같은 그런 구수한 풍미를 좀 많이 담고 있는 소스인 것 같아요. 옆에는 맛간장을 발라가면서 이제 숯불에 구워낸 고기 느타리 버섯입니다. 일반 느타리 버섯보다 조금 더 씹는 질감이 좋다 보니까 이제 고기 느타리 버섯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위에 이제 으깬 잣이랑 미니 고수씨까지 같이 올려드렸어요. 지금 함께 페어링되는 와인은 바타시올로 생산자의 바롤로 브루나테 2010년 빈티지입니다. 품종은 네비올로라는 품종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네비올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와인 색이 정말 이뻐요. 되게 밝은 루비 컬러를 띠고 있는데 또 약간의 엣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오렌지의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비올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그만큼 오크에서 숙성을 오래 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색소가 조금 더 많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약간의 건 포도나 뭐 말린 체리, 크랜베리 같은 이런 붉은 과실인데 조금 더 말린 듯한 느낌이 많이 나고 개인적으로 여성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말린 장미 꽃잎과 같은 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이 네비올로, 바롤로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뭐 말려낸 허브나 그 동물적인 캐릭터, 그 토양에서 오는 이런 향내감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동물적인 캐릭터는 한우 자체의 풍미를 훨씬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와인에 느껴지는 뭐 말린 장미 꽃잎이나 발사믹 아니면 이 토양의 캐릭터가 이 맛간장을 발라서 구워낸 버섯의 그런 풍미와도 좋은 매칭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페어링 와인을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와인이 또 저희가 지금 위치한 이쪽에 유럽가브 최선희 모델관의 레블레이션의 12에서 14도에 보관된 와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3시간 전에 오픈한 와인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거의 한 3시간 전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유럽가브 저희 셀러의 최적의 온도에서 일단은 보관을 해놓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2010년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숙성이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 너무 강건한 느낌 때문에 저희가 오픈을 조금 미리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기 예정입니다. 이 바롤로 같은 경우에는 숙성 잠재력이 아주 강한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르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숙성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비교해드린 게 이제 싱글 빈야드 단일 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바롤로예요. 한 30년 정도는 좀 숙성을 해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숙성이 진행이 된 다음에 오픈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 토양에서 오는 그런 향내음이나 트러플, 약간 버섯과 같은 그런 독특한 풍미들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저희 와인 클래스 어떠셨습니까? 우리 소믈리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좋으신 분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일하는 업장에서 또 모시게 되어가지고 너무 영광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식사랑 와인 다 맛있게 즐기셨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에 또 정치당 방문 주시면은 또 제가 직접 같이 서비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가브는 여러분의 이 소중한 와인이 최고로 빛날 수 있도록 와인셀러 선구자 역할을 꾸준히 이어나갈 겁니다. 한 번 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